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도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 법적인 부분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무작정 사랑만으로 재혼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혼 후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는 재혼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재산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결국 깨지기 마련입니다. 재혼 후에는 공동재산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나중에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재혼 후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재산 관련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재혼 후 재산 분배와 상속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 법적으로 재산이 공유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사전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유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재혼 전에 재산 분배와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할 경우 사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혼 후 예상치 못한 재산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혼 후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긴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이 늘어나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개인 명의로 유지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 명의로 해두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유언장이나 법적 계약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 문제 외에도 노년 재혼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자녀의 반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재혼을 하려다가 자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재혼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 관계가 달라질 것을 걱정합니다. 특히 부모가 재산을 새 배우자와 공유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재혼 후 발생할 문제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재혼을 두고 오랫동안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미리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재혼이 자녀의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자녀 입장에서 재혼이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새로운 배우자도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하면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기존의 자녀들은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게 되니 재혼 자체를 반대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이 있다면 그 집이 배우자의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재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 계획을 설명하고 오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투명하게 재산 문제를 공개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면 재혼 후 심각한 가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까요? 재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외롭기 때문에 재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걱정과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사전에 법적 계약을 통해 재산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혼으로 인해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설명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이해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혼은 부모의 결정이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가족 간의 대화가 원활할수록 재혼 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건강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재혼 후 건강이 나빠지면 배우자가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돌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한쪽이 건강이 나빠지면 다른 한쪽이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이 장기화되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재혼 후 생활이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병원비와 약값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 단순한 감정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건강과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재혼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마음이 잘 맞으면 결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건강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만성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재혼 후 간병 부담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강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술, 담배를 자주 하는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건강 관리가 부족하고 병원 진료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생활 습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서적 안정감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문제로 인한 돌봄 부담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노년에 재혼하면 부부가 서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간병을 하게 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간병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부부처럼 함께 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간병이 필요해지면 이 관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간병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요양 서비스나 간병인을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건강이 나빠지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혼 전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의료비 대비 저축, 간병 서비스 활용 방안 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노년에 재혼을 하면 법적인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호적 정리입니다.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남아있으면 재혼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혼 후 연금 수급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연금 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재혼하면 자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혼 후 병원비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와 법적 혼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동거와 법적 혼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재산 상속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를 선택할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 법적 혼인을 하면 부부로서 상속권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을 하면 재산 분할, 채무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혼인을 할 것인지 사실혼 관계로 지낼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를 미리 대비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채 여부도 확인해야 할까요? 재혼 후 예상치 못한 빚이 발견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할 때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거나 금융권 대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큰 부채가 있다면 결혼 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형성되면 배우자의 부채가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보증을 서서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상대방의 경제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 문제를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상태, 부채 현황,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계약서나 재산 분할 계약을 작성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안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노년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년에 재혼하면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혼을 해도 상대방과 가치관이 다르면
여전히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습관 차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 잠자는 습관, 생활 패턴이 다르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재혼 후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 후에도 각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하면 후회 없이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 대비해야 할까요? 노년에 재혼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미리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각자 부담할지, 공동으로 부담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많이 지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비 습관이 다르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약하는 성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유롭게 쓰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면 사소한 지출 문제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서로의 경제적인 가치관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안일과 생활 방식에 대한 조율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정하지 않으면 작은 일로도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은 젊을 때와 다르게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젊을 때의 결혼과 달리 함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의존하려 하지 말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각자의 삶도 존중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관계 등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하면 갈등을 줄이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서로를 도와주면서도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혼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감정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노년에도 행복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 상태, 법적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 조정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후회 없는 결정이 됩니다. 돈, 건강, 가족관계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